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주민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활동가 연속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재훈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자치위원을 만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는 직접 민주주의 뉴스 박준영 기자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자치회라는 말이 좀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훈 선생님께 주민자치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회기동 주민자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재훈입니다. 저 앞에도 조금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자치회를 하는 모임인데 주민들의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담은 게 이제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주민자치를 해왔지만 주민자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행정단위라고 저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일단 기초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사실 저희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한다는 현수막 같은 걸 보긴 했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도 좀.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거는 자발성에 이제 기초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자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공고가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소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원하기 전에 6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50명 정도의 정원이 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50명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면은 그래서 선발이 되는 거고, 혹시 50명이 넘게 된다면 지원한 사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6시간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자치를 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집단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초보나마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다 50명씩인가요? 정원은 정해져 있나요? 인구 편차에서 그런데 기본이 50명까지로 돼 있어서 50명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원에서는 주민들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을 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렇게 제기한 의제들을 모아서는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생활세 대기를 분리배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 그다음에 흡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도 다 다루기도 하고요. 또는
그 어르신들의 자서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총회 때 통과돼서 올해 이제 그것이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나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총회에서 제기를 하는 거면 위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고민으로 제기하나요? 모으는 과정이 있나요? 그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총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논의해 갖고서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총회를 앞두고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서 좀 적절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선택을 해갖고, 그것을 다 안건을 해서 주문총회 때 안건을 붙이고, 거기서 또 분과별로 수기 토론을 한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올해 이제 진행할 사업들 무엇일지 이렇게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그 회기동이라고 하시는데 회기동은 분과가 이 분과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동 상황에 맞게 분과를 설정하는 건가요? 그 저희도 이제 회기동도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돼 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체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되고 주민자치회 구성된 다음에 그 참여한 그 위원들 내에서 또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선 어떤 분과들이 필요한지 해서 이제 분과를 한 6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 참여한 분들이 정하고 또 거기에 정해진 분과에 또 자기들 지원해갖고서는 분과를 나눠서 이제 분과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회관 운영 분과, 그다음에 마을 문화 분과, 청년 분과 등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 위원들이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한 다음에 소속돼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른 구랑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기 구의 네. 성격에 맞게.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김재현 선생님한테 좀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은 이제 회기동 동대문구에서 오래 사셨던 거죠? 예, 뭐 한 30여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위원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의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일정 정도 진행이 되고, 행정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그다음에 투명한 행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되는 곳이 이제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주적인 생활, 그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지역 활동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마침 맞게 그 시기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것이 생활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활동은 또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사회 활동도 좀 하셨던 거잖아요. 이러면서 느끼셨던 뭐 이론이나 이런 경험과 실제로 현실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보람된 일이나 어려운 점, 실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느껴지시는 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자치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을 한 지가 이제 30여 년이 돼 가는데, 이 지방자치 속에도 그 자치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를 바탕에 깔고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행된 30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자치가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으로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치적인 관계에서 누가 이걸 담당하냐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는 정치에서 이제 행정으로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속에
실제로 그 주민들의 삶이나 그 주민들이 사람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게 지금 단계로 돌아온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범위가 최대한 좁아져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 그다음에 광역 차원, 기초 차원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게 한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 수준에서는 그 읍면동 정도 수준의 그 주민자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한계도 여전히 이게 제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직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라는 게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사업을 정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가 이제 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예산 범위도 현재는 아직 초기라 그런지 좀 되게 협소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폭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이 좀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보람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 이전 해보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이제 동네에서 어르신 자서지 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뭐 30여 년 살았다고 하지만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고, 또 지금은 이제 수명도 이렇게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지역에 애착하셔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걸 이제 자서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커다란 한 명의 그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한 개인이 살아온 그 이야기거리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것을 그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풀어나가면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은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서전을 쓰는 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쓰는 능력이 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청년들이 이제 나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모아서 책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는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세대의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면은 이게 회기동의 작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년 누적이 되면 우리 동네에 커다란 역사책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만남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혹시 우리 김재훈 선생님도 뭐 이렇게 안건으로 제기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괜찮겠다. 저희 동네도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데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올해는 세대 간의 만남으로 이제 그걸로 마치고, 이거 이렇게 모아진 얘기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주변에 널리 알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거고,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얘기를 한 번씩 다 한 거기 때문에 북 콘서트를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장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막상 책이 나오면은 또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내 책 하나 나왔어,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본인들한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이 사회에 본인들이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또 과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되게 아직은 이제 호응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이제 높아져 있는 거고, 마침 우리 저희 동네에는 경희대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경희대 학생들 중에 그 자서전 그 만들기 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동아리하고 저희 회기동 주민자치원하고 공동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과정이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참여할 분들이 좀 적은 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일정 정도 이제 계승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제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이게 이제 한 가지 과정으로 현재는 있는 거고, 따로 특별히 시험을 보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시각을 좀 바꿔서요. 실제로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 명실상부 실제로 주민자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시는지, 좀 질문이 길긴 한데 보시는지. 솔직히 이제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좀 하셨지만,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존재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장선이다라는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요. 이제 관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현주소는 좀 어떤지를 좀 고민되시는 게 있으시면. 그 주민자치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주민자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조례가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자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행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실제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저 자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 행정과 그 자치가 협업을 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 조직,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제 활동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갖고 현재 그 주민자치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한다, 뭐 이런 이제 조항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또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활동에 있어서 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활동에 있어서 관성의 부분이 좀 활동을 제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는 거는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정치적인, 그다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서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한다. 여기에 이제는 좀 더 주민자치가 강화된다면, 이제는 그 행정이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이런 이제 체계로 이제 되겠죠. 이런 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이제 그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지 2년도 지금 이제 안 된. 네, 지금은 이제 2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이제 4년째 들어가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하는 데들은 이제 2년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전국으로다가 확대될 텐데,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의 그 주민자치고, 좀 빠른 데들은 더 이전부터 시행이 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광역별로 좀 이제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이 주민자치회가 실제 이 주민자치를 확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모든 활동하던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면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 법제도 때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당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원회 조례가 이제 있음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확대되고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은 법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활동에 있어서의 관성을 좀 걷어내고, 스스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지방자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스스로 주민자치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 속에서 그동안은 행정적으로 이걸 대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그 주민자치 속에서 사실은 사람의 문제,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여기서 찾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거기서 발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주민자치안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 마을에서 이런 삶을 서로 만나고 그 관계를 민주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이 이제 주민자치 종적 목표다. 이런 것이 법 제도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이제 활동을 하기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 문제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성공 여부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과언이 그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민들의 이런 주민 자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라는 것이 현재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법률을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돼 있는 게 기본적인 관점만 더 있지 주민자치가 뭐라고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는 지금 회기동만 해도 이제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다면 50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회기동에 그 9천여 명의 주민이 있다면 9천여 명의 바라보는 주민자치 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는 그 지금부터 그 모습을 찾아나가는 거다. 다양한 모습을 찾아나간다. 다양한 모습을 실험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실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삶을 보여낼 수 있는, 그걸 가까운 범위 내에서 서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주민자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방도로는 다음에 시험에서는 장을 넓히는 거거든요. 넓히려면 범위도 좀 좁아져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려면 같이 그 수행되는 행정이나 재정적 뒷받침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산의 범위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좀 더 넓어져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이 더 뒷받침된다면 서로 확인하는 모습이 서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다만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다양한 위치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조금은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다고 할까요? 이러한 또 과정도 같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찾을 때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실험할 수 있는 예산의 확대, 그리고 같은 걸 찾아내면 교육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좀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나요? 네, 지금 주민자치 총회는 전체 주민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자치위원들의 총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과별로는 자율적으로다가 이제 분과별로 다 회의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 회의가 되게 적은 거죠. 근데도 또 활동하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다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을 수도 있는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회의가 아니죠. 중간중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또 내용을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또 이런 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직업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다 보니까 나이도 연령대도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뭐 이런 일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잘 풀리면서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문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새로운 거 갖고 또 모였기 때문에 또 다양함이 더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겪는 문제이고, 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당장은
주민자치가 벌어진 것이 우리가 말해도 회기동이라는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 같은 마을 살아왔다는 공통의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기이고 50명의 이분들은 나름대로 회기동에 대한 애정이 강한 분들이 사실은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극복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좀 넓혀 봐서요. 실제로 이제 이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 동만 잘 된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문제는 한 동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다른 동, 구, 좀 더 크게 나가서 광역단체와의 연대 문제, 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주민자치가 이런 지역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그 작은 범위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우리 그 읍면동원에도 전국적으로 한 4천여 개가 존재하니까 4천여 군데서 이제 이러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이거 전체를 포괄한 공통적인 이제 무엇? 그러니까 한 범위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한 곳에서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의 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강사진 이런 마련한 것도 전체적으로 또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좋은 과자를 먹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사 먹기만 하지만 이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연구도 하고 또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도 이제 모아서 전파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게 참 더 좋더라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잘 되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한 동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차원에서 이제 돼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되면 또 전국 차원에서 또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실제 국정 전반, 뭐 예를 들어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문제, 무슨 어떤 정치 영역의 문제,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에서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기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에는 좀 시기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의 좀 필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조건을 이제 걷어내면은 의제로서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다뤄볼 만한 의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재난기본소득을 그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갖고 왔는데 그거는 결국 국민들의 돈이라는 거죠. 국민들의 돈을 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그 지자체의 장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는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런 차등은 결국은 나만 국한시키면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될지 말지 이런 문제를 결정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나는 왜 저쪽보다 못 받지라는 또 불평등의 문제를 낳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국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토론할 수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토론을 마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재난기본소득은 좀 긴급하게 또 투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의제 자체로는 적절한 의제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본 단위 외에 전국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요번에 이것을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전 국민이랑 토론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게 향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공동으로 뭐 동, 구, 광역단체 좀 큰 영역에서 문제를 했는데 좀 더 좀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이제 동보다 더 작은 단위들도 있거든요. 뭐 아파트 주민의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 농촌 같은 경우 더 작은 단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단위들과에 대한 관계 설정도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회기동마에도 9,000명이 살거든요. 9,000명 다 만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단위가 쪼개지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만들어지는 거는 더 좋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로 보면은 아파트에도 그 동대표 회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도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동대표 마을의 아파트 내 이 주민자치 기구가 그러면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이제 동대표를 선출하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 재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공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게 이렇게 작아지는 것으로 가더라도 필요한 건 이 속에서의 한 사람의 삶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느냐, 관계를 다시 회복해내고 민주적 질서로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가 보여져요. 행정적으로는 작은 단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가 있는데 이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목표로 갖고 있는 관성을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극복을 하고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주민자치라는 게 지역으로만 쭉 되는 삶에만 주민자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적인 직선 구조에서의 나누려면 횡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주민자치는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잠자는 곳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고는 다양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어떠한 뒷받침이나 행정적인 거나 법률적인 부분들이 없는 것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남았는데요. 주민자치는 아까 이제 초반에도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민자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읍면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한번 정리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선생님의 견해 그 마지막으로 좀 듣고. 네. 이제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 이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기본적인 영역인데 아직 우리 헌법에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되더라도 실효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정치적, 행정적으로 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하나원에서 단체장을 소환하려고 투표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투표 내용 소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긴 하지만 투표율이 안 돼서 소환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실효적으로 가능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건 이제 필요하지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이건 행정적으로만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지가 더 많이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기는 했는데 혹시 빠진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들을 옛날에 이제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 일정 정도의 공정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도 지금 이제 도입 단계에 돼 있지만 실제 이것에 대한 열매는
조금 이제 차후 세대에서 그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자는 문제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해야 그런 과실을 이제 딸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젊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차후에 자기들이 뭐 지금 뭐를 본인의 노력해서 가져가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 실력을 축적하고 이렇게 이제 해본 것들이 실제로 차후 세대에 나타나는 그 주민자치가 그 꽃 피었을 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이제 계승해서 왔듯이 지금의 행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그 삶을 찾아내고 지금의 그 다양한 이제 실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세대가 주민자치가 참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 지금은 지역 내 애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분들이 주를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이다 보니까 좀 연령대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여기서 직업군도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서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은데, 그 아까 덤으로 대학생들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고 예. 했잖아요. 대학생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본인들 되게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친구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은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신입생들이 이제 글 쓰는 인터뷰로다 이제 나서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모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그 임원진하고 같이 어르신 자서제 만들기 이 사업 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친구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제 그 동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 내 주부들이 참여해서 이제 하려고 2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집안에서 한 집 내에서는 그냥 시아버지, 그다음에 이렇게 장인어른 이런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 주부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이제 인터뷰 대상에서 참여하는 이렇게 간다면, 이건 또 다른 어떤 세대 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사회화하는 이렇게 과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